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가벼운 질문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각 정당에 대한 입장을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 네 분 다 학생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성세대라든지 혹은 이 정부 정책에서 교육 정책으로 좀 바라는 점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앞으로 좀 대한민국 교육 방향이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투표권이 이제 고등학생도 투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자신에 맞는 교육 정책을 투표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우리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시는 김명호 학생부터 제가 혹시 뭐 교육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십니까? 민주당에서 정시 확대 이야기하시면서 공교육 강화 같이 말씀하시는데 좀 모순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모든 후보가 공정의 키워드를 두고 계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데 진짜 지금 사실 교육 입시 제도에서도 보면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하면 바꿔야 할 공약들도 많고 이제 하고 싶은 얘기 사실 너무 많은데 시간이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교육 사실 신경을 많이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쨌든 그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 학생이 많이 없고 이렇게 크게 다른 주제보다 크게 다루지 않는 것 같아서 게다가 또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도 지금 교육 특구 중심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을 잘 모르니까 좀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내 후보 다 그런 얘기가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교육에 대한 의논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우리 권현욱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많은 정치인이나 특히 저는 민주당 쪽의 정치에 대해서 의문을 받는 게 이 입시에서 공정을 따지려면 사실 너무 많은 걸 따져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 쪽에서 솔직히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공정한 거는 모든 특목 자사고와 영재와 과학고를 싹 다 폐지한 다음에 전부 다 일반고로 돌려서 수시도 거의 다 폐지해버리고 무조건 실력이나 정시로 이런 거를 확대해서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클 건데 사실 교육의 목적은 우리가 학문의 본질을 깨우치는 것도 있지만 사회성을 함유하고 또 자신의 적성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많은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뭐 특목 자사고라든지 아니면 과학고 영재고를 막 폐지하고 얘네들은 적폐들이다, 고교 서열화의 주 범주다 이런 것도 너무 이치에 맞는 행동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무엇보다 간과를 게 입시 전문가가 거의 전무합니다. 입시에 대해서도 뭐 아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정책적인 측면으로 보면 모순이 너무 많습니다. 정시를 확대하더라도 정시 정작 유리한 사람들은 대수학원이나 아니면은 학교에 정시 전문가들이 많은 강남 8구 아니면 대치동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교육의 본질을 깨우치고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게 입시 정책을 제대로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김명호 학생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방금 그 수시 폐지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 공약 중에 수시 폐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수시는 좀 여러 요소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떤 학생은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했고 어떤 학교는 학교에서 이런 활동을 했는데 왜 누구는 합격이고 누구는 떨어지는가 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부모의 사회 경제적인 지위에 따라서 좀 유리해지고 불리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안철수 후보도 수시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좀 수시 폐지하면서 학업에도 좀 더 열중할 수 있고 또 학생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해야 이게 나중에 진짜 붙을 수 있는지 합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막연함도 크니까 이거에 대한 개선이나 또는 없어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서 좀 네, 두 분이 참 열띠게 토론하시네요. 네. 이게 마지막 한마디 첨언을 추가를 하자면 이제 고등학교 수시 전형부터 한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블라인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고등학교의 이름을 가리고 수상 실적과 이런 걸 모두 다 가리고 활동과 내신으로만 학생들을 평가하겠다는 건데요. 기존에 왜 블라인드제가 도입됐냐 하면은 일부 뭐 유명한 강남 8구의 학교나 아니면은 특목자사고들이 이름이 노출되고 활동도 화려하니까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뽑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 블라인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나고 나서도 이 입시 결과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이유는 왜냐면 일반고나 공교육이 상대적으로 약화를 되고 뭐 좋은 고등학교라서 예능을 뽑는다 하는 게 아니라 활동적인 측면으로 오히려 그쪽에 있는 학생들이 좀 더 잘하고 또 꿈과 끼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경험을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을 좀 더 강화될 측면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봅니다. 수시 폐지는 너무 이른 것 같고. 알겠습니다. 두 분도 약간 좀 말씀의 결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우리 최건우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 교육 제도에 대한 의견. 네, 저는 일단은 교육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요건에서 이제 우리가 중점을 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진정한 교육입니다. 단순히 입시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 정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배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배움의 자체에 집중한 교육, 예를 들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서서 이제 코딩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AI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추가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철수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우리 교육에서 하나하나씩 하는 게 개혁하는 게 필요하다. 핀란드가 교육 정책을 개혁을 차차 시행하면서 결국에 그런 성과들을 지금씩 조금씩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 교육에서 맞춰야 될 초점은 바로 공정한 경쟁인데, 가장 큰 아마 그 학생들에게 불만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5년 주기로 이거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수시 입시 정책, 정시 입시 정책이 계속 바뀌어요. 무슨 그 수시가 우리가 보통 대학을 들어가는 방법이 수시 아니면 정시인데, 뭐 이거는 뭐 1000개 올려 100개 올려도 아니고, 수시 내리면은 뭐 정시 내려가고, 정시 올리면 수시 내려가고, 이런 식의 방식으로는 계속해서 수험생들에게 혼란만 온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하면 그만큼의 결과는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고정적인 입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입시의 고정적인 틀 속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그리고 자신의 학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위해 남겨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입시 제도가 자주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학부모님들한테 학생분들에게 큰 혼란이 가해질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전재현 학생 의견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제도권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 DM 보내주시면 제 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제 저는 제도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수시나 정시나 이런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깊은 이해도 없습니다만, 제가 가장 느끼는 교육의 문제점은 사실 대학 어떤 브랜드화입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냐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대학이라는 것이 원래 자신의 적성을 찾아서 그걸 더욱더 수양하고 정진하는 교육의 목적을 가진 그런 장소인데, 오히려 그것이 너무 스펙화되고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0년대인가요? 80년대 고교 평준화를 했듯이 대학도 이제 좀 평준화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립대 이제 통합시키고 이제 그런 쪽도 얘기를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이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고. 아무튼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분들이 아까부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건 이 경쟁적인 입시 제도, 또 우리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우리 김명 학생. 네.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네. 좀 다뤄보고 싶었던 건데,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교육 공약 중에 그 수능에 대학생을 이렇게 참여를 시켜가지고 뭐 하겠다 하는 공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공약에 대한 그러니까 이유가 뭔지, 그 대학생을 왜 여기에 이렇게 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좀 요거에 대한 없는 것 답변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글쎄요, 저도 그 공약은 제가 잘 모르는 공약이라서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거는 후보자 본인의 생각이 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공약에 대해서 조금 들어보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육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를 하고요. 어쨌든 내 학생분들이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 얘기가 이 경쟁적인 입시 제도, 또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 서열화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주입식 제도 교육으로 인해서 졸업을 하고서도 본인의 진로를 찾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 공무원 응시생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OECD 청소년 우울증이 정말 1위에 달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극심한 이 교육제도 속에서 좀 고통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각자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후보에게 지지하는 메시지, 내가 왜 이 후보를 지지하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을 설득한다는 마음으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서 1분 내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꼭 당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양당 체제로 30년 이상을 해왔는데 우리 삶이 나아진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당 체제에서는 상대방이 못하면 내가 이기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 내가 이기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 대안으로서 정의당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의당은 어차피 안 될 것인데 괜히 사표되는 것 아니냐. 근데 대통령 선거는 사실 당선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득표율에 따라서 그 정당이 가진 가치를 국정에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심상정 후보의 득표율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가치를 국정에 조금 더 많이 녹여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될 사람이 아니라 되어야 하는 그런 후보를 꼭 뽑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최건호 학생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향후 5년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5년 동안 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미래에 대응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또 성장하고 또 국민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매우 중요한 핵심 의제입니다. 그 핵심 의제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는 후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네 분의 후보 중에서 가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준비를 잘 하고 있는 후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번 대선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는 악평이 들고는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가 되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권현욱 학생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는 지난 5년간 세계의 끊임없는 위협과 또 아니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젠더 갈등이라든지 북핵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원활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라는 하나의 당의 잘못도 어느 부분이 있지만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자꾸 위축하고 소극적으로 대화하고 또 젠더 갈등이 여러 가지 발생한 이유도 숫자에 의한 평등으로만 초점을 맞추고 노력과 실력에 의한 평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오로지 숫자가 같아야만 너희들은 평등하다라는 주 사고를 가지고 정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국내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한민국의 힘을 통해서 북핵 문제나 아니면 여러 외교의 안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가 할 말은 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때건 수용해서 굉장히 지난 정부와는 다른 태도로 앞으로의 외교 문제나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고 노력과 실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은 사람과 또 사회에서 어느 특정한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의 길을 공정하게 열어주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돼야지만 우리나라가 앞으로 외교 문제나 아니면 국내 내부 문제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우리 김명호 학생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철수 후보 그냥 나도 차고 편하게 살 거였으면 계속 대학 교수 했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만 편하게 살고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정치에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정치인을 찾고 있는데 저는 그에 맞는 차기 대통령으로 안철수 후보가 거대 양당 독점 체제를 깨고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인성 논란, 또 막말 논란, 가족 문제까지 하나 없고 심지어 거짓말도 한 번도 한 적 없던 그런 도덕성이 검증된 후보입니다. 이런 깨끗한 정치인이 또 필요하고 실현 가능한 그런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또 질문을 한 가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더라도 차기 대통령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짧게 한마디씩 가볍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김명호 학생부터. 네,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생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 격차 해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 정부가 지금까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서 공교육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성과는 저는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을 더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고 있고 사교육비도 매년 줄이겠다고 했으나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교육 격차를 해소하려는 거는 이제 좀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공교육 확대에 사용되는 예산을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좀 더 많은 학생들에게 사교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서 공교육 확대가 아니라 사교육 확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개인의 미용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좀 보장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두발 자유라던가 사복 허용 등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거는 학교마다 조금씩
게 규정이 다릅니다만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학생이 자신을 꾸미는데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 제한을 두는 규정은 모든 학교에서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국가가 좀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일과 시간 대부분은 공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학생들의 청소년 자살률이 매우 높게 나오고 있고 또 학생들의 행복지수 역시 OECD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으로는 많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과목 수와 교육 과정의 범위를 줄여줄 수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좀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나 실생활에 사용될 만한 것들로 좀 수업을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하나만 들자면 요즘 주식 투자에 관심 있어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학교에서 국영수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이런 걸 좀 늘린다면 보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학생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짧게 부탁을 드렸는데 3개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음 우리 권현욱 학생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 저는 아까 한마디 했지만 숫자로서의 평등이 아닌 노력과 실력으로서의 평등이 입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잘하는 사람들이 잘해가지고 그 자리에 오른 것이되 너희들은 특정 성별이나 특정 단체에 속해가지고 잘한 거야라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지금까지는 정책을 지행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생각은 철저히 깨고 많은 대다수의 특정 집단이나 그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직위에 속해 있더라도 그것은 모두 그 사람들의 노력과 실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특정 성을 옹호하거나 아니면 특정 집단을 옹호하기 위한 또라든 역차별을 놔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건호 학생. 네, 고 김대중 대통령의 명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분야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인의 현실 능력과 서인의 문제의식 그 두 가지를 겸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생, 경제와 같은 현실의 문제의식만 가지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치, 공정, 정의와 같은 세상에 대한 문제의식만 가지고 정치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하고 정말 서민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또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앞으로 미래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잘 이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상인의 현실 능력과 서인의 문제의식 그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멋진 문구를 인용해 주셨고요. 우리 전재훈 학생. 네, 저는 사실 오늘 기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나와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주머니에 몇만 원 채워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지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자식들도 얼마나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는 뭐 소설이 아니고 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도 기후변화의 한 일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꼭 국정에는 녹색, 그린, 지속 가능한 그런 발전들을 꼭 국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중요한 포인트인 기후변화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4명의 학생 또 4명의 후보 지지자들과 준비한 대선 후보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오늘 좀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우선 사실 이렇게 청소년이 특정 정치나 지지를 옹호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교류나 아니면 정책적인 식견을 나누는 것도 참 쉽지는 않은 자리인데 이런 자리를 또 이제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한 이렇게 상당수의 청소년이 뭐 어느 학교에 다니든 뭐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굉장히 충분한 식견을 가지고 또 앞으로의 대한민국 미래가 참 밝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저 때만 하더라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저게 뭐야라고 물어보면 이제 넌 어려서 몰라도 돼. 약간 어리니까 좀 빠져 있어라. 이런 시선이 많았는데 요즘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은 유권자 연령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과 준비한 4명의 학생들과 함께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는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역대급 최악의 대선,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다 이런 비판의 얘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건전하고 또 건강한 토론과 또 수기를 통해서 앞으로 좋은 대한민국 사회가 발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이런 좋은 기회에 또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과 또 겸허히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